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오늘 대구 시민들이 주말 보낸 이야기 속에는 일요일 대형마트 장보기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가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면서 어제 일요일 정상 영업을 했고요. 오늘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됐죠. 대형마트들은 물량을 늘리고 일요일 영업을 알리는 현수막도 걸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마트에 가족과 함께 나온 시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트 인근의 상가나 전통시장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하고 유통가에선 온라인 구매가 줄지 않으니 영업일 전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의무휴업의 변경에 반대하는 마트 노조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도 할 계획인데요. 계속되는 논란과 진통. 오늘 이슈톡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릴게요.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경산나들목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나들목에서 군위 분기점까지 큰 어려움은 없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밀림과 풀림 반복됩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수성 나들목까지 시원하게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국채부상로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서행하고 달구벌대로는 두류내거리에서 신당 내거리까지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호국로 9구터널에서 54단 정문 3거리 방향 신호 두세 번 받고 지나고요. 황금고가교 내거리 교차로 내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도착해 사고 조치 중이고요. 청수로 황금고가차도 내거리에서 황금 내거리 방향으로 이 여파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흐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1mm 미만의 강수량 예상되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는 모레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나 5에서 20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1도 분포 보이겠고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칠곡 11도, 대구 9도, 경주 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6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중에 천 기자님 먼저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의 핵심인 의료진 충원 사업의 윤곽이 좀 드러났습니다. 이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은 올해 16명, 내년에 16명의 신규 의료진을 보충해서 이 대구의료원이 상급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올해 목표치는 3월 기준으로 50%까지 좀 충원하겠다. 이렇게 시작할 전망인데요. 네. 지난주 열렸던 대구시 의회 자리에 김승미 대구의료원장이 업무 보고에 나서면서 올해 계획과 이 목표를 또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의사 부족하다는 얘기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의료진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겠죠. 네, 경북대병원과 필수 의료진 파견 문제를 협의해왔고 이 성과를 올 3월경에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해 알린 바 있었습니다. 네. 이 경북대병원을 통해 채용한 이 대구의료원 파견 의사는 현재까지 4명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이 두 차례 파견 의사 공고를 냈고 호흡기 내과 1명, 신경외과 2명, 정형외과 1명의 의료진이 채용이 됐습니다. 특히 이 호흡기 내과 의사 1명은 이미 진료를 시작했고 다른 3명도 3월에는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또 신경외과 의사 2명은 의료원이 20억 원을 들여서 마련한 장비인 뇌혈관 중재술을 할 수 있는 이 실력 있는 의료진이라고 고급 인력이군요. 네,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경영혁신 방안 역시 설명을 좀 했는데요. 환자 집중 진료 과목과 진료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직무에 따른 급여 수준의 차이가 나게 되면 이게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이 본연의 역할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만큼 이 적절한 수준의 제도 도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병원 운영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병원이 네. 일반 회사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적절한 특히 제어가. 대구 시민들 중에 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 대구의료원이라면 조금은 또 다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백 기자 뉴스톡 볼까요? 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 지역의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섭니다.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3년 만인데요. 네. 대구시는 오는 17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의 공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2020년 2월 대구에서 이루어진 선도적인 방역 대책의 발자취를 다양한 형태로 되새기고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네. 이곳은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어졌고요. 지상 2층 규모로 준공이 됐습니다. 꽤 규모가 커 보이는데요. 네. 어떤 전시물이 마련되나요? 일단 1층에는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또 일상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자리를 잡고요. 그 2층에는 이른바 그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와 그 생활치료센터 또 그 QR코드 등 그 대구시가 처음 선보였던 다양한 방역 모델을 좀 소개를 합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시민의 다양한 미담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의 숨은 주역이었던 자원봉사자의 활동 사례 또 일반 방역 수칙 등도 기억의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드라이브스루 이거 이용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즘 이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나마 좀 미소를 지으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맞아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엿새 동안 전국 각지에서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그 2003년 2월 18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그 대구 도시철도 중앙로역 화재 참사로 사망이 192명, 부상 151명 등 모두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2.18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위원회를 좀 꾸렸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이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이 추모 기자회견을 먼저 열고요. 15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 추모 관계자들이 또 기자회견을 연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이날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바른 진상 규명과 추모 사업 또 그 유가 쪽의 트라우마 치료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20주기 하루 전날인 오는 17일에는 그 달서구 월배 차량기지 안에 있는 추모탑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요. 네. 같은 날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대합실에서는 전국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도 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죠. 선 기자 뉴스톡 하나 짧게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달서구 의회에서 대구시 신청사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라도 조속히 건립하자는 이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대구시 의회가 부지 일부 매각에 반발해서 신청사 설계비를 삭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청사 추진과를 잠정 폐쇄하면서 네. 이 사실상 추진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이 그동안 달서구에서는 홍 시장의 의견에 좀 반발하면서 매각 없이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 지난주 달서구 의회에서 이 손봉구 달서구의원이 이 홍 시장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 빠르게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쪽으로 홍 시장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달서구 의회, 이 대구시 의회 내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신청사 추진은 이 중단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새로운 논의가 촉발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제 두 기자의 이슈톡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구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전국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소비자와 소상공인, 마트 노조까지 각자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던데 두 분 분위기 좀 살펴보셨을까요? 네, 저도 어제 대형마트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 평일에는 다니지 않다 보니 격주 주말 쉬게 되면 쉬는 주인지 아닌 주인지 계속 확인하게 됐었는데 네. 어제는 유독 또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에 마트 갈 시간이 잘 안 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요일 매주 영업한다라고 하는 게 좀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 넷째 일요일 외우긴 외웠거든요. 근데 소비자 반응 어떤가요? 네, 정 기자 말대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저도 마찬가지고 그 일요일마다 몇째쯤인지 보고 네. 검색을 해보고 휴일인지 알아보고 좀 가야 됐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서 좀 좋다 이런 반응이 물론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죠. 이 의무 휴업이 2012년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해서 좀 도입이 됐습니다. 네. 둘째, 넷째 일요일에 마트가 쉬게 되는 걸 이제 그 소비자들이 좀 적응을 하게 됐는데 진행자와 네.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아침에 그 보도가 난 제목들의 그 제목을 봤거든요. 네. 신문들을 봤더니 네. 휴일에 장 봤자 좋아요. 가족들이 함께 장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걸 또 헤드라인으로 뽑았더라고요. 이 생각해볼 부분이 마트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은 그 소비자들이 일요일에 신경 안 쓰고 장을 볼 때 이때 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교대긴 하지만 일요일에는 그 노동자들도 쉴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월요일에 좀 쉬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달라진 점입니다. 네. 가족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요일에. 네. 이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노동계는 이런 걸 두고 이제 사회적 휴일이라는 말로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남들이 놀 때 같이 놀아야 한다는 건데 이 앞으로는 경조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가족이나 친지를 좀 챙길 수 없는 일이 많을 거라는 게 그 마트 노동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의 일요 휴무로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또 소상공인들도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자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 같은데요. 일요일 영업에 찬성이다 반대다, 휴업이 어떤 요일에는 상관없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소비자들 입장도 다 다를 겁니다. 어제 문을 열었던 마트 분위기는 어땠는지 마트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자죠.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마트에서 근무를 하셨죠? 네, 어제 일요일 근무했습니다. 네, 대형마트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20년 좀 된 것 같고요. 네. 현재는 대형마트 생활용품 코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마트 손님을 평소 일요일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있었나요? 어제 근무 전에 이제 우리끼리도 네. 손님들이 많을지 적을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오전에는 한산했고요. 오후 1시쯤 되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늘어서 평상시 일요일과 거의 똑같았어요. 네. 보통 아마 우리가 한 달에 2번 문 여는 일요일도 1시부터 좀 늘어서 7시 넘으면은 고객이 줄어들거든요. 네. 아마 월요일날 출근하고 하니까 네. 아마 오후에 집중적으로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일요일날 마트 문 연다는 뉴스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알고 오신 것 같았어요. 뉴스를 보고 나오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쵸. 이런 말씀이신데 노조가 마트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직접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되게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된 거죠.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다고 얘기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막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업무 스케줄이 정상 영업한다고 확정이 됐거든요. 네. 직원들 대부분 여성이고 이 가운데 아마 일요일에 근무 때 애들 맡아줄 사람을 정하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아마 힘들었고 우리가 대구시 계획이 나오고 되게 반대 설명도 많이 하고 일요일 근무가 힘든 이유도 다 적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아마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반대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일방적으로 막 따라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마트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그러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몰랐다고 생각하죠. 또 마트는 또 왜 우리만 직영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파견 직원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또 아예 이제 휴일이 없이 힘들어지게 일해야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 노조가 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마트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네, 우리는 그 구청에서 막 일사천리로 다 찬성해갖고 휴업 변경이 될 줄 사실 너무 놀랐고 네. 사실 우리 대형마트 쉬는 날에 동네 외 슈퍼나 그런 데는 또 손님들이 좀 몰리잖아요. 네. 그럼 골목상권 살리는 데는 대형마트 일요일이 뭐 휴업하는데 아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결과 과정에서 뭐 논의나 절차를 우리하고 뭐 의논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도 사실 실권이나 건강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꼭 받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꼭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죠. 오늘 이렇게 전화로 의견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오늘이 그 첫 휴일이고요. 대구시가 당초 계획했던 3월 내 실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빠르게 뭐랄까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 법률상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대구에 있는 6개 구군이 이견 없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네. 게다가 우려하던 뭐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도 네. 이 대구시가 지원책을 또 내놓으면서 노동자 건강권 관련 일부 우려 의견은 있었지만 이 찬성으로 모두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제기한 소송 내용을 백 기자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뭐 이제 노조의 입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무론이 이제 소송 대리인으로 되고요. 그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고시 취소 소송이 이제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마트노조 조합원이 당연히 원고가 되고요. 대상은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조합원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5개의 기초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휴일 노동은 이제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 또 고시하기까지 그 노동자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네. 또 이 고시가 월요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는 점을 봤을 때 네. 긴급하게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지 요건을 좀 충족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네. 쟁점은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 12조를 보면은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좀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법원의 판단은 이 그 마트 노동자들을 이해 당사자로 볼 것인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결과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뭐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이 대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천이나 이 뭐 광주 같은 다른 광역 지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뭐 한 가지를 보면 이 대구가 뭐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광역의 경우에는 처음이긴 하지만 네. 이 경기도에는 이미 2014년부터 해서 14곳의 기초지자체가 이 휴무일을 평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뭐 울산의 경우에도 중구, 남구, 북구가 이 휴무일을 평일로 하는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 진행 상황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시장이 워낙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뭐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지금 뭐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이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게다가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생각해 보면 대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이미 여러 곳이 철수했습니다. 이 마트의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노동자의 건강권, 또 직업 선택권이 줄어들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마트 영업이익이 상승하면 직원을 더 뽑아서 좀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백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그 온라인 시장이 좀 급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대형마트와 어떤 그 전통시장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그 서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 만큼 좀 독자적인 지위에 있느냐라고 본다면 좀 아직까지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는 게 좀 필요한데 아직 이게 네. 이루어지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 지난해 7월부터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 등 상권 변화 정도를 좀 대구시가 파악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 세부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하나 있는 게 그 대구시가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변경이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해서 역외 그러니까 대구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비의 순유출이 좀 줄어들 거라고 이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그 지역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와 또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에 이제 순기능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마트 소비와 온라인 소비가 또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좀 고려되지 않은 건 좀 문제지 않나 뭐 이런 부분은 대구시가 어떻게 해명을 할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지자체 최초로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이 됐으니까요. 구체적인 변수들을 잘 고려한 통계 지표가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현영 기자와 함께 이슈톡 진행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청년 리포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라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또 여러 부처의 정책 지원 사업에 따라서 경우에는 만 39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그런데 19세부터 23세 사이가 청소년기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청년들은 청소년이기도 하고 또 청년이기도 합니다. 네. 그 청년들의 사회 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사인 요즘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취약계층에 속하는 보호 종류 아동이 그대로 취약계층 청년이 되어서 사회로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네,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던 청소년들, 그러니까 보호 종료 아동이 그대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죠. 네, 맞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또 가정 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네. 해마다 이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될 경우에 보호 종류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2,300에서 500명 내외가 됩니다. 네. 이제 이 그룹의 친구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 조치가 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초생활이 힘든 부분에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네. 이제 충분한 직업 교육이나 또 사회 진입을 위한 교육을 준비할 시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퇴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업이나 주거 문제,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문제로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난간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네, 독립될 준비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다 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로 이게 떠밀려 나가게 되는 건데요.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제가 상담사로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청년들을 만나오면서 네. 시설 퇴소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를 들어보게 됩니다. 네. 실상 대화를 해보면 약간의 정보와 그 교육의 기회만 주어져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청소년들이 관계망의 부족과 정보의 부족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범죄자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취업이나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서 범죄에 또다시 노출되게 됩니다. 참 네.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보호 종료 아동들이 보호시설 퇴소와 동시에 청년이 되는 상황에서 이 청년들의 올바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고 유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세 가지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립 준비 단계에서의 지원, 자립 체험 단계에서의 지원, 그리고 자립 생활 단계에서의 지원입니다. 네, 3단계라는 건 이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립 준비 단계에서는 원래 이제 생활하던 그런 공동생활 가정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그대로 거주를 하면서 다가올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한 단계인데 네. 이 과정에서 진로 적성 같은 것들이 미리 잘 방향이 잡히게 되면 이후에 혼란과 혼선이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다음에 직접 체험을 해보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립 체험 단계에서는 이제 시설 내에서 여건이 된다면 자립을 미리 체험하고 준비해 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기존의 시설에서 만들 수도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자립을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벗어나서 외부의 체험 시설이나 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이 미리 자립 이후의 삶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리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무엇이 자기에게 더 적합하고 필요한 건지 고민해볼 시간적 여유와 또 다가올 자립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험을 한 후에 자립 생활 단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소 직후에 1년의 생활 전환 단계라고 하고요. 네. 2년에서 5년까지를 이제 독립생활 단계, 그리고 퇴소 후에 5년이 지나게 되면 완전한 독립생활 단계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큰 이슈가 되는데요. 네. 또 시설에서 나와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고 생활을 건강하게 나가려고 하면 공동체, 사회적 관계망이 대단히 중요한 지원입니다. 네, 준비부터 자립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사회 진입과 생애 전환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점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사실 이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가족이나 친지들과 유대감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지원이나 사회적 인프라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에 속하는 멘토라던가 지지 기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진입을 할 때 초기에 아르바이트나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됐을 때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누구보다 또 청년 취업 성공 난이도가 어려운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네. 지원이 미흡하면 보호시설 퇴소 자체가 생애 전환기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또 사회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 취약계층에 속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그대로 취약계층 청년이 되어서 사회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청년리포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우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대구의 한 서구 업체가 공장 창고를 열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이런 구조 소식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월 13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